네, 안녕하세요. 주식밴드 윤투자입니다. 자, 밴드도 이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분위기도 좋은 것 같으니까 제 종목 상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좀 최대한 많이 내서 회원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지사항을 보시면 종목을 어떻게 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지사항 보시고 종목을 좀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쪽 분야로 경험도 많고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큰 좀 신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 또 빠지고 있죠. 뭐냐면 뭐 밥캣, 뭐 트럼프, 뭐 대선 이쪽으로 좀 가고 있는데 자, 그 부분보다 두산이라는 그룹 자체는요. 좀 하나가 좀 죽으면은 같이 죽고요. 하나가 살면은 또 같이 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두산 인프라코어를 볼 때는 일단 두산을 조금 봐야 되는, 두산을 먼저 봐야 됩니다. 두산이라는 그룹이 12만 1,000원, 8월 25일 날 고점을 찍었습니다.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재상승을 하지는 못하고요. 계속적으로 주가가 빠져나갔습니다. 자, 주가가 빠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실적 부분이나 아니면 이슈 아이템이 없거나 아니면 시장이 악화가 돼 있는 상황이거나. 자, 두산이라는 회사도요. 예전에 죽다 살아난 회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두산 건설 때문에. 자, 그래서 7만 4천 원까지 했던 이 두산이라는 종목이 현재 10만 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즉 계속적으로 올라왔었는데 주가가 빠진 이유는 뭐냐면 두산건설이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두산건설이 살아나면서 그 그룹 자체가 살아났던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뭐 기사들 인터넷 기사들 보면 나올 겁니다. 밥캣이죠, 밥캣. 자회사 밥캣. 자, 그래서 두산 인프라뿐만 아니라 두산그룹 자체도 좋은 일들만 자꾸 생겨나니까 주가가 올라갔던 거죠. 이 밥캣이라는 회사를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은 어, 국내에는 거의 없다 보셔야 되겠고요. 좀 미니 중공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드려야 되냐면 포크레인이죠, 포크레인. 이런 것들도 가정용으로도 쓸 수 있는 미니 포크레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화면으로 찾아서 보여드리고 싶지만은 인터넷으로 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또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자, 결국 두산이라는 뭐 두산 인프라던 중공업이던 인프라 코어든 뭐 모든 이 그룹 자체가 하나로 움직인다라는 건데 제일 먼저 크게 움직이는 것이 두산이라는 거예요. 두산이 주가가 많이 빠졌고 현재 위치로 봐서도요. 차트가 어느 정도 많이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많이 깨져 있는 상황이고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두산을 왜 자꾸 두산 인프라코어를 이야기를 하는데 두산 이야기를 하느냐? 또 말씀드릴게요. 두산이 움직이면은 그 관련된 종목들이 다 움직여요. 그래서 두산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럼 두산이 지금 거의 꺾이기 전이거든요. 그럼 두산 차트가 깨지면 인프라도 당연히 깨진다라는 거예요. 자, 두산은 지금 차트가 깨지기 일부 직전이고요. 주가는요, 10만 원대 유지가 관건입니다. 10만 원대 유지를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두산 인프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두산 인프라코어 7,960원입니다. 마이너스
2.33% 하락을 했는데, 자, 차트도 좀 밀렸죠. 밀리고 상위권 바닥 구간을 찍고 재반등을 할 수 있는 위치긴 한데, 수급 자체가 빠지면서 두산이라는 회사도 주가가 이탈하기 직전이다. 자, 결국 목표 가격을 선정한다라고 보다는 떨어졌을 때, 더 이상 떨어졌을 때 크게 떨어지지 않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겠죠. 그게, 자, 두산은 10만 원 이탈하면은 두산 인프라코어도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매수가가 8,180원이네요. 8,180원. 조금 고가에 들어가셨는데, 음. 주가가 조금만 반등을 하면은 저는 조금 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얘가 전고점을 좀 찍고 올라갈 것이냐, 이 부분보다는 주가가 좀 하락 쪽으로 많이 갈 것이다. 또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움직이는 변수 중에 시장이라는 것이 있죠. 자, 국내 시장 자체가 지금 안정권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안정권이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주가가 시장 자체가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역시 두산 인프라가 떨어지는 이유가 되겠죠. 자, 주가는요, 현재 구간에서 플러스 조금만 생기면요, 8,180원에 매수를 하셨다 그랬고, 자, 이 가격 부분까지 오시면은 정리를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자, 단기간적으로 오른다고 해도 9,000원 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자, 9,000원 넘기 힘들 것 같고요. 자, 손절 라인은요, 며칠 전에 빠졌던 금액이죠. 자, 7,860원 깨지면은 7,860원 깨지면은 일단은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만약에 정리를 못 하신다면 7,500원까지도 밀리고요. 더 심하면은 6,500원까지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자, 목표가 높게 잡아도 9,000원이고요. 웬만하면 수익 생기면 매도하시고 손절 가격은 7,86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금호산업 보도록 할게요. 자, 금호산업 매입 가격 1,950원입니다. 두산 인프라코도 그렇고요. 금호산업도 그렇고 매수하신 금액에서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금호산업이라는 회사에 워낙 바닥을 많이 겼고요. 바닥을 많이 겼다라는 게 뭐냐면, 예전부터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제 좀 떨어지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계속 하락만 하다가 횡보 구간이 많았어요. 그리고 자, 호재에 힘입어서 상승을 했지만은 위쪽에 있는 두터운 매물대로 인해서 주가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하락을 하는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금호산업이라는 회사가 자, 바닥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전고점 못 뚫었던 13,000원을 뚫는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많이 올라가도 12,000원은 못 깹니다. 또 12,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빠지게 돼요. 빠진 다음에 또 횡보를 하다가 다시 탈환 시도를 할 건데, 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겁니다. 투자금도 작은 것도 아니신 것 같은데, 어, 두산 인프라코는 9,000원 넘기기 힘드니까 수익 생기면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손절가는 7,860원. 그다음 금호산업은요,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그죠? 자, 최고로 올라갔다라고 봤을 때 12,000원 넘기기 힘들고요. 그 다음, 이탈할 때 안전바를 잡으셔야 되겠죠? 예, 안전바 잡는 가격 이야기 드린다면은 1,500원 무너지면은 정리해야 됩니다. 종가 기준이고요. 1,500원 밑으로 넘어가면 정리해야 됩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아가 있네요. 현대위아. 매수가는 108,000원입니다. 매수가는 108,000원.
자, 현대위아가 과거에 좀 많이 올랐었는데, 이 종목이 과거에 좀 많이 올랐다가 계속적으로 빠지면서 현대위아 관련돼서도 뭐 좋은 리포트랑 증권 TV 같은 데서도 현대위아를 사라. 그리고 뭐 전기차 관련돼서 뭐 수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뭐 관심 종목을 가지고 뭐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현대위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전기차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는 조금 벗어나지 않을까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결국 자동차 부품주들도 많이 하락을 하게 됐었고요. 결국 지금 많이 빠지게 됐어요. 많이 빠졌어요. 지금 89,200원인데, 저 현재 차트가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승이 없어요. 계속 하락하다가 조금 오르다가 하락하다가 조금 오르고 하락하다가 조금 오르고 하락하다가 횡보하다가 상승하는 척하고 하락이란 말입니다. 결국 이 주가가 못 오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적 시즌이 끝났는데도 주가가 오르지 못했다. 그럼 실적이 일단 뒷받침되지 못했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돼서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슈로 상승을 살짝 했던 것이다. 자,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바닥이라고 개인 투자자들은 생각을 했을 테고,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바닥에서 먹고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정리를 했었어야 하는데 예전부터 두고 계셨던 거죠. 현대위아 지금 현재 108,000원인데 제가 봐서는 이 가격 쉽게 갈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쉽게 갈 수 없을 거라 보고요. 자, 많이 가도 102,000원까지 갈 수는 있어요. 현대위아. 자, 많이 가도 102,000원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근데 102,000원이 맥스입니다. 맥스. 자, 102,000원 갔다가 떨어져요. 다시. 그렇기 때문에 자, 근성 가지고 한번 가져가 보실 거라면 10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뭔가를 뚫으려고 했는데 주가가 힘이 없어요. 즉 탄력을 못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탄력을 못 받으면은 떨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탄력을 못 받고 지금 떨어지는 상황인데 월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봉에서부터 막혀 있어요. 지금 매물대가 두 개나 달려 있기 때문에 어쩌면 자 10만 4천 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냥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매수가가 10만 2천 원이라는 거예요. 매수가가 10만 2천 원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팔 때 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팔기 시작할 때 담으셨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 정도면 언제부터 가져가셨어? 이게 한 3월 달부터 아니면은 더 늦어서는 한 2016년 1월 달부터 계속 뭐 가지고 계시다가 뭐 물타기를 하셨거나 지금 이러한 상황 같은데 자, 이게 주가가 빨리 회복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손실이 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대로 가서는 너무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봐서 비중이 너무 높아요. 현대위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비중 자체를 일단 한 50%는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자, 손절 가격은 좀 무의미합니다. 예, 손절 가격은 좀 무의미하고 지금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자, 10만 2천 원까지 간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10만 2천 원 가면은 물타기를 좀 더 해서 평단가를 낮춰서 10만 2천 원에 정리를 할까? 이 생각보다는 비중을 50% 정도는 줄이셔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50%는 줄이고 10만 2천 원까지 가보는 자, 이러한 전략을 좀 추천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기아 얘기 나왔으니까 이야기 드리는데, 자, 전기차, 뭐, 이렇게 뭐, 디젤 차들이 어떻게 돼서 환경이 안 좋으니까, 뭐, 세금들도 더 늘어나고, 뭐, 이런 등등해서 전기차가 당장이라도 막 굴러다닐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자, 모든 주식을 거래를 하실 때는 기본적인 생각을 한 번은 하고 가야 됩니다. 자, 전기차가 지금 내 눈앞에 지금 뭐 돌아다니기는 하는지, 전기차 충전소가 있긴 하는지, 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오게 되려면은 어떠한 루트로 들어와야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전기차가
만들어졌을 때 이 주식은 오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마냥 전기차가 이제 금방 돌아다닐 거니까 전기차 관련 종목을 사자. 이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매수하신 분은 뭐 이뿐만 아니고 그냥 주식이 많이 떨어져서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잡았을 거예요. 분명. 자, 결국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사셔도 안 되고요. 이렇게 이슈들이 막 돌고 있으니까 이거 사야 되겠다. 이것도 안 됩니다.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하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슈라고 막 떠들고 다니는 거는 너도 나도 아는데 뭐 하려고 그 좋은 정보를 그렇게 흘리고 다니겠습니까? 그죠? 자,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이슈라는 것은 단기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이슈에 따라 다니시면 안 되고요. 자, 현대위아 비중 50% 줄이시고, 그 다음 10만 2천 원을 목표 가격으로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한라홀딩스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제가 상담을 했던 종목입니다. 한라홀딩스는. 자, 지금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상담을 했던 게 아니고, 자, 다른 분이 한라홀딩스에 대해서 저와 상담을 했던 것 같네요. 지금 필기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자, 이거는 가져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은 20% 정도, 매수가 5만 2천 원인데, 잘 잡으셨죠? 자, 아주 잘 잡으셨어요. 이거 외국인들이 주가를 끌어올려 주고요. 외국인들이 주가를 끌어올려 주고요. 외국인들이 파니까 기관들이 다시 사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자, 외국인들이 팔게 되면은 기관들은 가지고 있던 거를 이익 실현을 하게 되고 그만한 자금을 또 해줄 게 없잖아요. 개인들이 기관들 물량 정상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들이 막 사재기를 하게 되면 기관들은 따라서 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이 가면 갈수록 기관들을 더 많이 팔았고 외국인들은 더 많이 샀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변하면서 외국인들은 좀 많이 팔게 되고 기관들은 그것을 주워 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를 끌어올렸던 것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탈을 함으로써 단기간적으로 지금 차트가 살짝 밀리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수 가격이 5만 2천 원대입니다. 자, 5만 2천 원대면은 충분히 버틸 수 있어요. 네, 충분히 버틸 수 있고 목표 가격을 저 같으면 상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물타기를 하면서 비중을 높이시는 것보다 지금 두 종목 가지고 계신 분인데 앞전에 했던 두산인프라와 금호산업도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긴 한데 두 종목 갖고 있어요. 지금 두 번째 지금 상담해 드리는 이분도 두 종목 갖고 있어요. 자, 못해도 세 종목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게 뭐냐면 비중이 좀 너무 심합니다. 70%, 30%, 80%, 20%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비중 관리가 분명히 중요하고요. 이 비중 관리 부분들도 제가 밴드에다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습관들은 조금 바꿔가는 게 좋겠죠. 그다음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게 좋겠고, 자, 안 된다. 이게 잘못된 길인 걸 알면서도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주식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전문가들도 다 얘기를 하고 내가 또 느낄 겁니다. 이건 아닌데. 자,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빨리 처분을 하고 빨리 좋은 습관으로 수익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한라홀딩스 같은 경우에 욕심을 좀 내시고요. 이거 비중 올리지 마시고요. 9만 원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제 가격은 따로 정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제 가격은 따로 정해드리지 않고요. 자, 목표 가격만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만 원 상승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SK 네트워크스. 자, 이분은 좀 더 심해요. 비중이 100%입니다. 한 종목의 비중이 100%. 자, 이건 참 위험한 행동입니다. 위험한 행동이고요. 못해도 제가 세 종목은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SK네트워크스 매수가 5,520원, 현재 가격 6,360원. 자, 갭으로 좀 떠서 수익을 만드셨는데 오늘 5.22%까지 상승을 했다가 결국 주가가 좀 빠져서 3.75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비중 100%로 갖고 있으니까 어때요? 불안하겠죠. 자,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상담을 또 넣으셨을 수도 있고요. 불안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확신이 없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럼 어쩌면 거래량이 최근 증가를 하고 단타 형태로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잘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수익을 잘 들어갔다라는 건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현재 주가에서 2% 빠지면 빼야 됩니다. 현재 주가에서 2% 빠지면은 빼야 돼요. 그러면 장난이 시작된다라는 거고요. 자, 오늘 장난을 다 쳤다라고 생각이 들면, 오늘 장난을 다 쳤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냥 꾸준히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꾸준히가 길지는 않고요. 7,000원까지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수익 구간이시죠. 근데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려면은 비중 100%면 절대 안 돼요. 자, 비중 50% 정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종목을 상담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비중이 좀 안타깝습니다. 자, 비중이 골고루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죠. 어, 비중 관리가 첫 번째 주식을 하는데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꼭 비중 관리에 신경을 쓰시고 자, 하나는 10%, 하나는 90%, 혹은 하나는 10%, 하나는 10%, 또 하나는 80% 이렇게 비중 나누는 게 아니고 그래도 30, 30, 30 이런 형태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종목 상담 관련돼서는 밴드 공지사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